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기각으로 정말 많이 격노한 것 같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를 쳤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이 추경호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공소장에 윤이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추 전 원내대표와의 2분 5초간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은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바뀐 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이 갈등을 겪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추 전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대변해 비상계엄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추 전 원내대표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네, 아니 이걸 분명 영장심사 때 제출했을 텐데 이런 골 때리는 논리로 기각시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필요한 겁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근 쇼츠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반격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게 큰 틀에서 이제 좀 미시적으로는 저 윤석열과 김건희 요 세력들의 반격의 기회일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기득권 수구 세력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을 포함해서 이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게 기득권 지키려고 만들어낸 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거기에 더 나가서 선거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계엄을 하고서 그냥 다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계엄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필연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 기득권 수구 세력의 가장 선두에 있고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집단이 바로 법조예요. 검찰과 법원. 누구 하나 개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공감대가 뿌리 깊게 형성돼 있죠.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검찰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고 검찰이 치고 나와서 정부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이 흔들리거나 하면 법원이 새롭게 치고 나올 거다. 법원이 치고 나온 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보수 언론이 또 펌프질할 테고. 그럼요. 이게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맞습니다. 윤석열은 빙산의 일각에서 그 뚜껑만 딱 지금 걷어낸 거지. 내란 세력에. 진짜 내란 세력의 뿌리는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 내란 세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하고 다시 힘을 키워나가는 이 현상을 우리 개혁 세력들이 그리고 내란을 진압했던 이 세력들이 빠르게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특검을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세 개를 동시에 출범시켰던 게 그런 이유였고 그 이후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만들어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준동하지 마. 이미 국민들은 너희를 심판했어. 라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좀 늦어진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조건만 만들어주면 참여하는 거는요. 그럼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은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네, 공감합니다. 일각에선 영장 판사들이 필사적일 만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주재한 법원 행정처 회의에서 계엄 대책을 논의한 것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해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고 수사의 맥을 끊어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수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법원이 내란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건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후퇴하지 않길 간절하게 희망하며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